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국제약 주주님들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 현재 화장품 사업으로 이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고 이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올해 온라인과 수출로 20% 이상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도 밝혔죠.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보고 이렇게 매출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면 이 밸류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이 적정 주가는 또 얼마나 될지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금일 이슈가 딱 나왔죠. 동국제약 부사장님이 이제 뷰티와 헬스 관련해서 온라인 그리고 수출로 20% 이상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. 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이 판매 채널이 온라인인데 이 온라인에서 매출이 극대화가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19년 6월에는 이제 시작할 때 이 당시 매출이 약 3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500억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여기서 2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. 그만큼 이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국제약이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서 더욱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사몰의 해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횟수가 이제 이 기업이 서서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게 DK샵을 보시면 지난해 30만 명에서 올해는 6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도 나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현재 이 동국제약이 매출이 극대화가 된 게 이 국내와 중국에서 이 매출 자체가 극대화가 됐는데 추후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동국제약의 제품을 알게 된다 하면은 이 매출 성장은 물론 이 모멘텀이 더욱 크게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동국제약의 이 예상 매출액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는 8,105억 원을 이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화장품 산업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현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동국제약 측에서도 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시장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K뷰티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의 이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중동 시장까지 노리는 만큼 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고 동국제약도 여기서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세 굉장히 좋아요. 하지만 이 수출이 서서히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. 이럴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바이오 기술을 포함해서 고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의 이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 셀테리온 이사 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이 화장품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추후 이 동국제약이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서 서서히 부각이 되고 화장품 기업들의 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 동국제약도 함께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화장품 기업들의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만큼 동국제약도 우리가 끊임없이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국제약의 이제 제품인데 이 선호도가 굉장히 엄청난다고 합니다. 또 동국제약이 이런 이 현재 이 화장품 기업들이 이런 뷰티 디바이스가 또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선호도에 맞게 현재 이 시장도 잘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동국제약의 여기에 대한 이 예상 컨셉 보이시죠? 예상 컨셉을 한번 바탕으로 앞으로의 적정 주가 이 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쯤 나올 수 있을까 계산을 해 봤습니다.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적정 주가 수치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화장품에 대한
모멘텀이 좀 주목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, 중동 관련해서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이슈가 몇 번씩 더 부각이 된다 하면은 현재 동국제약도 이 수급 자체가 터져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동국제약 끊임없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실 때 현재 동국제약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오늘 주가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갔지만 다시 이렇게 밀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보고 있는데요. 이 흐름에 따라 현재 좀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던져지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좀 우리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동국제약 전에 이제 21선 이탈하게 될 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가 있죠. 그래서 내일 모습도 여기 구간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 구간마저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좀 하방으로는 밑에까지 열려 있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실 때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는 여기 구간까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흐름에 있어서 물량을 잘 소화하고 다시 한번 더 이 뷰티 디바이스나 이 화장품으로 그리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면 좋은 움직임을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동국제약 끊임없이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과거에 이 악성 물량이 있죠. 이 악성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서서히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따라 정말 이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죄송합니다. 차트가 아니고 우리가 주봉을 함께 보신다면 주봉에서도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121선까지 올라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한 만한 이런 그림을 좀 나타내 줬다라는 거죠. 현재 이 장기평선에서 서서히 눌리면서 서서히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서서히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하다가 이외의 악성 물량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마저 돌파하면서 확실한 이런 그림을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동국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